최근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순이 넘은 연세에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힘드실 텐데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요양원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최대한 늦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운동하는 거예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않으라. 모든 걸 바쳤는데 어느새 이제는 그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잠 설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거동이 힘든 노부모를 돌보는 일이 자식들에겐 최대 걱정거리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자식들 모이는 날이면 혹시 요양원 얘기가 나오진 않을까 두렵고 누가 모셔야 하나로 서로 다투는 자식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그저 짐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네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까요? 노후를 대비해 미리 이것을 계획하면 요양원에 가는 것을 미루거나 어쩌면 요양원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째, 가족들과 미리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졌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대화를 피하다 보면 정작 내가 의사결정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가족들이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가족들과 내 생각을 나눠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가족들이 내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자녀들과 매년 한 번씩 가족회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니 오히려 아이들이 안심하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의사결정을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의 대화 중에서 꼭 다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의료적 선호도를 알려주세요.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어떤 치료는 원하지 않는지, 또 연명치료에 대한 내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담당 의사가 누군지, 평소 복용하는 약은 무엇인지도 알려주면 좋습니다. 둘째, 재정적인 계획을 공유하세요.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특히 신뢰하는 재정 상담사나 변호사가 있다면 그분들의 연락처도 함께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거주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세요.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두세요. 집을 개조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상의하면 좋습니다. 난 절대로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 라는 말보다는 나는 가능한 한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대화는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매년 한 번은 꼭 가족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죠.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들에게 명절에 한 번이라도 모여 대화하자고 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집안 곳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우리 집도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죠. 특히 욕실이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잦은데 이런 한 번의 사고가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욕실에 손잡이 하나 달았을 뿐인데 마음이 훨씬 편해요.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서 물 마시기도 꺼려졌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지내네요. 이러한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집을 만들기 위해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첫째, 욕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변기와 욕조 주변에는 튼튼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높은 욕조는 걸어 들어가기 힘드니 샤워부스로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계단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계단 양쪽에 튼튼한 손잡이를 달아주세요.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면 전동 리프트 설치를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셋째, 집안 전체의 조명을 밝게 해주세요. 어두운 곳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잦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센서 등을 달아두면 좋죠. 스위치 위치도 손이 잘 닿는 곳으로 옮기면 편합니다. 넷째, 바닥에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발에 걸리기 쉬운 전선들은 정리해 두고 헐렁한 카페트이나 방석은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문턱이 있다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은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죠. 실제로 이런 안전장치들을 설치한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진작 해둘 걸 그랬어요. 이제는 자식들도 덜 걱정하고 나도 마음이 놓여요. 안전장치 설치가 처음에는 번거롭고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예방책도 없습니다. 혹시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노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우리 집이 평생 편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미리 법적 문서를 준비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결정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게 되죠. 특히 자식들 의견이 서로 달라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 한 할머니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는데 자녀들 간의 상속재산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한쪽은 똑같은 분배를, 다른 쪽은 장남인이 더 많이 받기를 주장했죠. 결국 남은 형제들이 유산 다툼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으려면 세 가지 중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재정이임장 의사 결정을 못하게 됐을 때 누가 내 통장과 재산을 관리할지 정해두는 문서죠. 공과금 납부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 재정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의료이임장 내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누가 나의 치료에 관해 결정을 내릴지 지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와 상담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 결정을 해줄 겁니다. 셋째, 사전 의료 지시서. 이건 내가 원하는 치료와 원치 않는 치료를 미리 적어두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얼마나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둘 수 있죠. 뭐 식물인간 뭐 하러 이런 걸 준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서들은 보험과 같은 겁니다. 필요 없기를 바라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문서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치료받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문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한번 작성하고 끝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도 이런 준비가 나와 가족 모두에게 확실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후에 가정 요양이 필요할 것을 대비해 간호계획서를 만드세요. 지금은 건강하셔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옵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치면 가족들과 상의를 했어도 당황해서 잊을 수 있고 급하게 결정하다 보면 후회할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간호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꼭 정해 두세요. 첫째, 누가 나를 돌봐줄지 정하세요. 가족이 직접 돌봐주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자녀들과 미리 상의해서 서로의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간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하세요. 장기요양보험,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 어떤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세요. 비용 계산을 해보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집안일을 분담해 보세요. 식사 준비는 누가 도와줄 건가요? 청소나 빨래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병원은 누구와 함께 다닐 건가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계획해 두면 좋습니다. 넷째,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응급할 때 연락할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인지, 자주 가는 병원과 담당 의사는 누구인지, 복용 중인 약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해 두세요. 특히 요즘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등급을 받으시면 여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도 해주니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5번째, 집안일과 간병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욕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다치면서 요양원으로 가시는 분들을 자주 보죠. 꼭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남의 손 빌리는 게 창피하거나 불편하기도 하고 또 비용 때문에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시면 훨씬 편하다고들 합니다. 요즘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시면 이런 도움을 적은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주일에서 2회 집안일을 도와줄 분을 구하세요. 무거운 빨래나 높은 곳, 청소같이 위험할 수 있는 일들은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시간제 가사도우미를 구하기 쉽고 비용도 생각보다 크지 않답니다. 둘째, 목욕이나 몸 관리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를 찾아보세요. 혼자 목욕가야. 미끄러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안전하게 목욕을 도와주고 간단한 건강체크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준비가 힘들다면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요즘은 건강식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겨 드실 수 있고 가스불 사용의 위험도 줄일 수 있죠. 넷째, 병원에 다니실 때는 동행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혼자 병원 가시기 힘들 때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병원 동행을 도와드립니다. 자녀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가실 필요도 없고 편한 시간에 진료받으실 수 있죠.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무능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해내려고 고집부리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보다 필요한 도움은 받으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6번째, 집에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동이 어렵다고 집에만 계시면 건강은 더 나빠지기 마련이죠. 요즘은 다양한 이동수단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을 돕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휠체어가 필요하신가요? 국민건강관리공단이나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무료 대여가 가능하니 상담해 보세요. 둘째,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 보세요.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경로 우대 교통카드 무료 이용 범위를 한정해 놓고 있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 전화 문의를 통해 어떤 것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하세요. 지역마다 장애인 콜택시나 노인 전용 차량을 운영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편하게 원하는 곳을 다녀오실 수 있죠. 비용도 일반 택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것도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 센터의 홈페이지나 방문,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장보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요즘은 마트에서 장 봐주기 서비스도 하고 약국에서 약 배달도 해줍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전통시장은 전화로도 주문하실 수 있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장보기에 폭은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더라도 이러한 이동 수단을 미리 알아두면 갑자기 다리가 불편해지거나 운전이 어려워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노후를 원하신다면 내가 사는 곳에 어떤 이동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사용법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일상이 더 풍성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겁니다. 7번째, 지역 노인 모임에 참여해 활기찬 일상을 만드세요. 혼자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기 쉽고 건강도 더 빨리 나빠집니다.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죠.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체조, 요가, 댄스 같은 운동도 하고 노래 교실, 미술사회 같은 취미 활동도 배울 수 있죠. 둘째,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가까운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만나 담소도 나누고 점심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셋째,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공원 청소나 초등학교 교통봉사 같은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삶의 큰 기쁨이 되죠.
넷째, 종교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같이 운동하고 밥 먹고 이야기 꽃을 피우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될 겁니다. 8번째, 유료 경보 시스템을 꼭 설치하세요.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요즘은 응급 상황을 바로 알려주는 좋은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응급 호출기를 늘 몸에 지니세요. 목걸이나 손목시계처럼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 응급대를 설치하세요. 화장실, 침실, 주방 등 사고가 나기 쉬운 곳에 벽면 응급회를 달아두면 좋습니다.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게 중요하죠. 셋째, 스마트폰 응급 앱도 설치해 보세요. 요즘은 휴대전화로도 위치를 추적하고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앱들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되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꼭 설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작은 사고도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치 하나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9번째, 디지털 기기를 친구처럼 활용하세요. 나이 들어서 뭔 디지털 기기야 하고 망설이시나요?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우리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스마트폰 배우기가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손자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더니 이제는 전기세도 내고 장 보기도 하고 심지어 화상통화로 다른 지역 사는 친구들도 만나요. 요즘은 하루가 즐겁고 심심할 틈이 없네요. 디지털 기기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과금 납부가 정말 편해져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전기세, 수도세를 낼 수 있고 각종 고지서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 편하죠. 둘째, 장 보기도 스마트하게 하세요. 무거운 물건도 집까지 배달해주고 약도 전화 한 통이면 가져다 줍니다. 직접 가게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죠. 셋째, 영상통화로 가족, 친구들과 만나보세요. 멀리 있는 자녀나 손주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단체 통화로 이야기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넷째, 두뇌 건강에 좋은 게임을 즐기세요. 퍼즐이나 바둑 같은 간단한 게임으로 두뇌도 자극하고 재미있는 시간도 보낼 수 있어요. 요즘은 노인 전용 게임도 많답니다. 나는 이런 거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스마트폰 교육도 무료로 해준답니다. 특히 요즘은 어르신 전용 스마트폰도 있어서 큰 글씨와 간단한 메뉴로 되어 있어 배우기 쉬워요. 디지털 기기 하나로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생활도 한결 편해질 겁니다. 10번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을 만드세요. 집에 혼자 계실 때면 시간이 참 더디게 가고 외롭죠. 이럴 때 작은 생명 하나가 우리 일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떠나고 집이 너무 허전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아침마다 꼬리 흔들며 반겨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동반자이자 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족이 되어줍니다. 또한 산책하다 만난 이웃과 반려동물이라는 공통사로 친분이 생기곤 합니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계기를 만들어주죠.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인 만큼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이 들수록 요양원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걱정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시네요. 여러분처럼 노후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준비 사항도 잘 실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죠. 당장은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요양원은 선택이 될 수는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